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식산업센터 시장인데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장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제대로 정밀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시장 보고서에 딱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루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때요? 그냥 듣기에는 뭐 별일 없나 보다 싶죠? 하지만 사실 이 평온해 보이는 문장 뒤에는 지금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환자가 정확히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마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 2025년 2분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시장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인데 이게 꼭 병원에서 첫 검진받았을 때처럼 결과가 좀 이상하고 모순되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증상. 전국적으로 거래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나 줄었어요. 시장이 좀 식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총 거래 금액은 지난 1분기보다 오히려 5%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전체 거래액은 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보고서를 보니까 이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바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던 건데요. 몇몇 아주 큰 통매각 거래,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층을 싹 사들인 초대형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몇 건이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려서 시장 전반이 안 좋아지고 있는 진짜 모습을 가려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 말고 이 시장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랄까, CT나 MRI를 찍어보는 거죠. 진짜 위험 신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수도권 법원 경매 건수인데요. 1분기에 417건이던 게 2분기에는 무려 6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장에서 터져나오는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소유주들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손을 드는 아주 명백한 적신호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계약은 해놓고 마지막 단계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울 지식산업센터만 봐도요, 계약자 3명 중 1명 이상, 정확히 34.6%가 잔금을 못 내고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마지막에 돈을 못 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잔금을 못 내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퍼펙트 스톰 수준인데요. 분양가는 비싸고 금리까지 높아서 이자 부담은 엄청나죠. 근데 은행은 또 대출을 꽉 조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도 월세를 내줄 임차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방이 꽉 막힌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잔금 미납이라는 병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개발 시장 전체를 어떻게 마비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분기 동안 새로 해작된 민간 분양 프로젝트가 몇 건인지 아세요? 바로 0건입니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시장이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못 내죠. 그럼 시행사는 돈이 안 들어오니 자금난에 빠집니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프로젝트 전체가 멈춰서는 거죠. 이렇게 멈춘 사업장은 매물로 나와도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고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정말 파격적이다 못해 필사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멈춰버린 프로젝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이 땅의 용도를 공장 짓는 산업용지에서 아파트 짓는 주거용지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이건 뭐 게임이 안 풀리니까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시장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만 노리던 투자자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공간이 사업에 정말로 필요한 실수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진짜 사업을 할 회사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만 믿으면 큰 오산이라는 것. 둘째, 경매 급증과 잔금 미납 사태는 시장이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 셋째, 신규 개발은 아예 멈춰섰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투기꾼들 대신 진짜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뜨거웠던 투기 파티는 끝났고 지금 시장은 아주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결국 부실 프로젝트와 불안에 떠는 금융기관들만 남은 이 시장. 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처럼 투기 거품이 가득했던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조정을 거쳐서라도 진짜 기업들을 위한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